안녕하세요, 키다리컴입니다. 오늘은 또 노트북 리뷰인데요. i5 10세대 모델이고요. 기본 메모리가 8기가가 들어가 있고 NVMe 256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8기가 메모리 하나 더 하고 1테라 일반 하드 저장 장치를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가방이 삼성이 따로 이제 나오지 않고 노트북 단품만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가성비 좋은 레노버 가방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저렴한 것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레노버 마크가 좀 걸리긴 하지만 삼성 제품에 웬 레노버 가방이냐 하겠지만 가격대 만족으로 아주 좋습니다. 가방, 선, 또 이제 노트북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노트북 가방 구성해 봤고요. 노트북 메모리는 21300 메모리를 구매를 해도 되고요. 25600 메모리를 구매를 해도 됩니다. DDR4 메모리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노트북에서 지원을 안 하지만 이제 21300에 맞춰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25600을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삼성 메모리고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HDD 또는 SSD를 추가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SSD 500기가를 넣어도 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하드를 선택했고요. 일반 하드 같은 경우는 이제 SSD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SSD가 이제 불량이 나면은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복구율이 좀 떨어지고요. 일반 HDD 같은 경우는 이제 복구율이 좋고 복구 비용이 상대적으로 SSD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반 HDD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SSD를 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문서 작업이라든지 사진 이 정도만 저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반 HDD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본품 노트북입니다. 모델명은 NT350X-AD5AS 모델입니다. 삼성 노트북이고요. 노트북 구성품은요, 설명서, 또 사용 방법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답터 들어 있고요. 노트북은 이제 그 전에 제 영상 중에 삼성 노트북이 있는데 그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i7 제품이고요. 요거는 i5 제품입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잘 열리고요. 노트북 키감을 한번 볼까요? 네, 키감은 아주 좋습니다. 패드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뒷면에 킹스톤 나악이 있고요. USB 포트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합니다. 그리고 HDMI 외부 모니터 사용할 수가 있고요. C포트 단자가 있습니다. 또 HDMI 3.0 단자가 있고요. 이어폰 단자 있고요. 유선 랜카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무선 랜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원 장치, 전원 코드 연결 부분, 이어폰 꼽는 쪽하고 전원 꼽는 쪽하고 지금 크기가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전원 쪽은 위쪽에 있습니다. 왼쪽 위쪽이나 오른쪽 위쪽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기울기는 대략 17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mm 정도 되고요. 10mm 정도, 그 다음에 20mm 정도 됩니다. 이 베젤 부분도 조금 얇았으면 더 디자인이 예쁠 것 같은데 뭐 15.6인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플래티넘 티탄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i5 로고가 이렇게 딱 있고요. 삼성 마크 있고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메모리가 이제 들어가고 HDD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쉽게 안 빠집니다. 요것만 이렇게 딱 제끼면 되는데 손톱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힘을 줘야 되고 빼기가 좀 힘들어요. 일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지렛대 원리를 해서 제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이 상처가 나니까 얘를 좀 감싸주고 작업을 할게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조금 튼튼하게 나왔네요. 자, 메모리 방향은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글씨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얘는 글씨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밀어 주시고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수로 나사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자성이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 업그레이드죠. 하드 업그레이드. 나사 4개를 다 풀러 주시고요. HDD 업그레이드 시 조심할 거는요, 커넥터가 되게 얇고 찢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HDD가 들어가기도 하고 SATA SSD가 들어가도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풀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착 테이프가 있는데 이 테이프를 먼저 여기에서 제거를 하고 작업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저장 장치를 SSD로 할 거냐 HDD로 할 거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거 이제 선택 사항이시고요. HDD는 SSD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좀 속도를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은 SSD를 장착하시되, SSD가 조금 고급형 삼성이면 또 좋겠죠.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삼성인데, 그거는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데이터는 2중 3중으로 백업을 다시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HDD를 넣는다고 해서 데이터 백업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요즘 랜섬웨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짧은 쪽, 긴 쪽이 있죠. 여기도 짧은 쪽, 긴 쪽이 있죠. 이거 확인하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게 중요한데요. 이 커넥터가 되게 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파손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리한 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맞물려만 주시고, 그대로 무리한 힘을 주지 마시고 장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엎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테이프가 붙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이 테이프를 떼 가지고 작업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HDD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끝났고요. 뚜껑을 닫을 때는 액정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어느 정도 벌리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좀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원래 이 모델 특징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초기 부팅만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팅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액정은 이제 무광 제품이고요. 화질은 시야각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적당하고요. 이 제품은 이제 윈도우 미설치 제품으로 프리도스 제품이죠.
윈도우를 재설치해서 몇 가지 테스트 하고요. 시모스에서 메모리 하드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을 때 재부팅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원키를 꼭 눌러서 전원을 끄는 방법이 있고, 다시 키면 F2를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자 보시면요, 컨트롤 Alt 딜리트 키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재부팅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F2를 연타로 눌러주세요. 자, 화면이 떴죠. 자, 메모리 확인하겠습니다. 메모리는 DDR4 8GB, DDR4 8GB 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됐고요. i5 102106 CPU, 그 다음에 WD 하드, 그리고 삼성 SSD 256GB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입하셨다면 이제 확인할 거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일반 하드 931, SSD 232. 드라이버 파티션은 제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윈도우 설치 후에 드라이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고, 자, 요거는 그냥 놔두세요. 윈도우 자체에서 세팅을 할 겁니다. 지금 해버리면은 부팅 파티션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하고 얘를 제거를 할 거예요. 일단 얘부터 얘를 제거를 할 거예요. 얘를 삭제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만들지 않습니다. 위에 거는 그대로 놔둘 겁니다. 만들지 않고 밑에 것만 두 개 제거를 했고, 드라이버 파티션은 지우지 않고요. 이걸 딱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햇빛이 뒤쪽에서 좀 이번에 이제 해줄 작업은 아까 그 일반 하드 1테라짜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PC를 열면 이제 C하고 D 요 두 가지만 있죠. 드라이버 파티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드라이버 파티션이 D로 돼 있잖아요. 이 D로 돼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D 드라이브를 E로 바꾸고 일반 하드를 D 드라이브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관리 열시고요. 일반 하드를 포맷 과정에서 파티션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초기화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그냥 기본으로 놔두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할당되지 않음이 뜹니다. 1테라를 할당하지 않고요. 드라이브 파티션을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이 있습니다. D 드라이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변경 D 드라이브를 E 드라이브로 확인. 네, E 드라이브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할당되지 않음을 새 단순 볼륨 우클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새 단순 볼륨 다음 D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다음 마침 몇 초만 기다리면 새 볼륨 D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C, D, E 깔끔하죠. 만약에 아까 이 드라이버 파티션이 D 드라이브로 돼 있고 중간에 새 볼륨이 E 드라이브 돼 있으면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기가 좋게 C, D, 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파티션 들어가면 드라이버 폴더 안에 이렇게 모델명 드라이버가 이렇게 쫙 있는데 하나씩 선택해서 설치를 해도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삼성 업데이트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요.
이해를 눌러 주시고요. 사용 조건, 사용 동의 시 드라이버 자동 설치. 이건 체크 풀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동 설치를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자동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랜카드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되는 대로 잡으려고 합니다. 건너뛰기를 하고요. 원하는 드라이버 먼저 잡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잡아야 될 게. 여기 있는 걸 다 잡으셔도 되고 필요한 것만 설치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무선 랜카드만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버튼 있죠. 설치를 눌러 주시고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진행이 되고 나면 재부팅을 할 거예요. 재부팅 하시고 나머지 설치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까 초기에 자동 설치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면 자동으로 끝까지 설치를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노트북 드라이버를 안 잡았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이제 느낌표들이 쭉 떠요. 웬만하면 윈도우 업데이트 하면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수동으로 꼭 잡아줘야 될 거는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랑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수동으로 잡아주시는 게 꼭 좋고요. 윈도우 업데이트 시에 못 잡아주는 거는 필히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테라가 부족하신 분들은 2테라, 3테라, 4테라 장착하셔도 되겠습니다. 랜카드 드라이버가 잡히면 이 오른쪽에 지구본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와이파이 목록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켜고 이제 조금 간단한 작업들 몇 개 했는데 55도, 최고 온도는 63도까지 올라왔네요. 55도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8도가 평균. 여러 가지 뭐 간단한 영상 뭐 이런 거 해보고 온도 체크를 또 해볼게요. 일단 크롬이 필요해서 크롬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하드 상태를 볼까요? 1000기가짜리 초음으로 나오고요. 당연히 안 썼기 때문에 새 하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용 횟수 1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 시간 없고요. 삼성 256기가 사용 횟수 11회, 사용 시간 0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40도, 27도. 노트북 자체에 있는 2566 삼성 NVMe 방식은 읽기가 2000, 쓰기가 920 정도 나왔고요.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 하드 1테라짜리를 해봤습니다. 1테라짜리 130, 119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일반 하드랑 SSD랑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1테라를 넣느냐, 일반 하드를.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괜찮고요. 그리고 뭐 영상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문서 저장, 사진 저장 요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좀 더 가격이 비싼 SSD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가격적인 원인이 이제 있죠. 물론 이제 1테라 넣을 정도의 금액이면 500기가 정도 SSD 넣을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조금 금액을 추가해야 되지만 굳이 1테라 일반 하드를 넣은 이유는 SSD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반 노트북 하드가 안정적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나마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하드가 고장이 안 난다 할지라도 랜섬웨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파일들은 2중, 3중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온도 한번 볼까요? 온도는 게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CPU-Z로 이 노트북 성능을 잠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싱글 점수가요 461점인데 461점을 확인해 보니까 i3 10100 수준입니다. 데스크탑에. 그리고 i5 9400 정도의 수준이네요. 데스크탑에 i3, i5 9400 정도면
무난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쓸만할 정도고요. i5 8500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희한하게 i5 1400하고도 비슷한 점수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멀티 점수는 1970점이거든요. 1970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치를 보기 애매하니까 일반 데스크탑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7 4771 이 정도 레벨이 데스크탑으로 따지면 AMD Ryzen 5 1400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일반 뭐 포토샵, 일러스트, 전문가용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취미용 또 학생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점수가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업을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웬만하면 노트북 구입하실 때 메모리 16기가로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을 이제 고객님께 드리기 전에 이것저것 더 테스트 하겠지만 오늘 리뷰는 이걸로 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11세대보다는 10세대가 좀 더 낫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11세대 꼭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세대를 쓰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격적인 걸 따지지 않으신다면요. 근데 이제 12세대가 나왔는데 노트북도 12세대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삼성 노트북 하신 분은 이 모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저렴한 외국산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외국산 노트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